형부와 처제의 운명 같은 만남, 강릉에서 시작된 끌림. 지우는 충동적으로 기차표를 예매했다. 2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후 55세 그는 혼자 사는 집의 적막함에 지쳐 있었다. 새벽 5시 간단한 짐만 챙겨 집을 나선 그는 강릉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무심히 바라봤다. 아내와 함께 다녔던 여행지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되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이대로 집에 있으면 아내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강릉에 도착한 지우는 바닷바람을 맡으며 해변 쪽으로 걸었다. 정동진 해변으로 가는 길, 작은 펜션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는 그중 바다가 잘 보이는 곳을 골라 방을 잡았다. 짐을 풀고 잠시 누워있다 허기를 느낀 지우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근처 카페라도 있을까 싶어 밖으로 나와 해변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10분 정도 걸어가니 바다 전망 카페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작은 카페가 보였다. 카페 앞에 서자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어디서 본 듯한 실루엣에 지우는 걸음을 멈췄다. 그 여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을 때 지훈의 눈이 커졌다. 설마 하는 마음이 현실이 되었다. 형부예요? 45의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었다. 서연은 지훈의 처제였다. 3년 전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한 후 혼자 살고 있는 그녀였다. 서연아, 정말 우연이네. 지우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장례식 이후로는 명절 안부 문자 정도만 주고받았던 사이였다. 서연은 예전보다 많이 말라 보였지만 짧게 자른 머리가 오히려 그녀를 더 세련되게 만들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서연이 신기해하며 말했고 지훈도 똑같은 생각이었다. 서로 혼자 여행 왔다는 것을 확인하며 어색하게 웃었다. 저녁이 되자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녁 드셨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드실래요? 혼자 먹기가 좀. 지우는 순간 망설였다. 과거에는 형부와 처제였지만 지금은 둘 다 혼자인 중년 남녀였다. 하지만 그 역시 혼자 식사하는 것이 어색했고 여행지에서 아는 사람을 만난 것도 우연이었다. 그래, 좋지. 결국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횟집에서 회에 소주를 곁들였다. 소주 한 잔이 들어가자 조금씩 마음이 열렸다. 서로의 힘든 상황을 어렴풋이 짐작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언니 보고 싶어요. 서연의 말에 지훈의 가슴이 아려왔다.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나누며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기 시작했다. 어느새 바깥은 어두워졌고 식당 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다. 지우는 서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다. 촛불 같은 조명 아래 그녀는 예전과는 다른 매력을 풍기고 있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처제도 아닌 그냥 서연이었다.
펜션에서의 밤 멈출 수 없는 끌림. 그럼 내일도 같이 다닐까? 지훈의 제안에 서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혼자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늦었으니 들어가자는 지훈의 말에 서연은 아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서연이 예약한 펜션이 자신이 묵고 있는 펜션과 같은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서연의 방이 바로 옆방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운명 같은 우연에 더욱 놀랐다.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후 지훈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서연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지훈은 자신을 다그쳤지만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기울고 있었다. 옆방에서도 서연이 똑같이 잠 못 이루고 있다는 것을 지훈은 알 수 없었다. 그녀 역시 지훈에 대한 새로운 감정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6시 지훈과 서연은 함께 정동진 일출을 보러 갔다. 아직 어색함은 남아 있었지만 전날보다는 편해진 분위기였다. 아침 해가 서연의 얼굴을 비추자 그녀가 더욱 아름답게 보였다. 지훈은 자신의 생각에 놀라며 시선을 돌렸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두 사람은 점점 더 편해졌다. 저녁 식사를 위해 해변가에서 조금 떨어진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서연이 갑자기 멈춰섰다. 그녀가 등 뒤로 손을 뻗으며 애를 썼다. 네이비 원피스 뒤쪽 지퍼가 완전히 올라가지 않은 모양이었다. 지퍼가 안 올라가네요. 혼자서는 손이 안 닿아요. 서연이 당황하며 말했고 지우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도와줄까?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해요. 부탁드릴게요. 서연이 지훈에게 등을 보였다. 그녀의 목덜미와 등 일부가 드러나 있었다. 지훈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다가갔다. 서연의 체온이 가까이서 느껴졌다. 지퍼를 잡고 올리려는데 잘 올라가지 않아 지훈은 더 가까이 다가가야 했다. 그의 가슴이 서연의 등에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서연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지퍼를 올리는 과정에서 지훈의 손가락이 서연의 목덜미를 스쳤다. 그 순간 서연의 몸이 살짝 떨렸다. 서연이 작은 한숨을 냈다. 지훈의 손도 순간 멈췄다. 두 사람 모두 그 순간의 전율을 느꼈다. 단순한 도움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지훈은 억지로 마음을 다잡고 지퍼를 끝까지 올렸다. 하지만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다 됐어. 지훈이 서둘러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느새 거칠어져 있었다. 서연이 천천히 돌아섰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순간 공기는 무겁고 뜨거워졌다. 서연의 뺨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지훈의 눈빛도 이전과는 달랐다. 두 사람 모두 방금 일어난 일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고마워요. 서연이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도 평소와는 다르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의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내내 둘 사이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더 이상 단순한 형부와 처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녁 식사 내내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서연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이상하게 요동쳤다. 서연 역시 평소와 달리 지훈을 직시하지 못했다. 지퍼 사건 이후 둘 사이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온 두 사람은 바닷가를 걸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해변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동안 말이 없었다. 형부,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혹시 저를 어떻게 보세요? 서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우는 당황했다. 무슨 뜻이야? 그냥 지금 이 순간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서연의 말에 지우는 그녀의 진심을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그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니에요. 그냥 괜한 소리였어요. 서연이 서둘러 말했지만 지우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서연아. 지훈이 그녀를 불렀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을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흘렀다. 하지만 둘 다 그것을 인정하기가 두려웠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지훈이 힘겹게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알아요. 하지만 서연이 말끝을 흐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나눴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누군가와의 연결감이었다. 펜션에서 확인된 사랑, 잊을 수 없는 밤. 늦었으니 들어가자는 지훈의 말에 서연은 아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더욱 조용했다. 각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정리하느라 바빴다. 내일도 같이 있고 싶어? 지훈의 솔직한 대답에 서연은 놀랐지만 그녀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후 지훈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서연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서연 또한 마찬가지였다. 옆방에서 지훈도 자신과 똑같은 마음일까 하는 생각에 밤새 뒤척였다. 다음날 새벽 해변가 카페에서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았다. 하지만 대화는 쉽게 이어지지 않았다. 형부, 저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서연의 고백에 지우는 놀라지 않았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다. 왜? 지훈이 알면서도 물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용기를 냈다. 형부 때문에요. 형부를 남자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서연의 솔직한 대답에 지훈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가 느끼고 있던 감정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서연아. 지훈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뒤의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저도 이상해졌어요. 어제 지퍼 올려주실 때부터 형부가 자꾸만 다른 사람으로 보여요. 서연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지훈도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우리 이러면 안 돼. 지훈이 힘겹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없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알아요. 언니한테도 미안하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서연의 눈물에 지훈의 마음도 아려왔다. 그 역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지훈이 드디어 솔직하게 고백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너를 보면 가슴이 아파. 2년 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지훈의 고백에 서연은 숨을 멈췄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그녀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였다. 저도 이혼하고 나서 처음이에요. 누군가를 이렇게 의식하는 게.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확인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이 속삭였고 지훈은 그 역시 답을 알지 못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서로의 외로움과 상처, 그리고 새로운 감정을 확인하며 지금 이 순간이 꿈 같아요. 서연이 중얼거렸다. 지훈도 같은 기분이었다. 나도 그래.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 지훈이 솔직하게 말했다. 서연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고 서연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같이 있고 싶어? 지훈의 솔직한 말에 서연은 얼굴을 붉혔다. 하지만 그녀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 저도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 사람의 운명이 그 순간 결정된 것 같았다. 카페에서 나온 후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다. 이제는 서로를 의식하며 손을 잡고 걸었다.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지훈이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의 대답에 지훈은 안도했다. 그 역시 같은 마음이었으니까. 그날 저녁 지훈은 서연을 자신의 방으로 초대했다. 둘 다 무엇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들어와. 지훈이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서연은 얼굴을 붉히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방문을 닫자마자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 있었다. 하지만 곧 지훈이 서연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정말 괜찮아? 지훈이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네, 괜찮아요. 서연의 대답에 지훈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여자의 체온이었다. 지훈이 천천히 서연을 안았을 때 그녀의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품이었기 때문이었다. 서연아. 지훈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서연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무서워요. 하지만 좋아요. 서연이 속삭였다. 지훈은 그녀를 더욱 부드럽게 안았다. 둘의 입술이 천천히 가까워졌다.
첫 입맞춤은 조심스럽고 떨렸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이 맞닿았을 때 두 사람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오랜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지훈의 손이 서연의 등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고 그녀는 작은 한숨을 냈다. 50대 중반과 40대 중반, 두 사람의 성숙한 사랑이 시작되었다. 짚어 내려줄게.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등을 돌렸다. 어제와는 달리 이번에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지퍼를 내렸다. 서연의 매끄러운 등이 드러날 때마다 지훈의 숨이 거칠어졌다. 서연의 원피스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녀는 팔로 가슴을 가렸지만 지훈은 그녀를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예뻐. 지훈이 진심으로 말했다. 서연은 부끄러워하며 그에게 안겼다. 지훈의 셔츠도 하나씩 벗겨졌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탐하며 오랜 외로움을 달랬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키스를 나눴다. 이번에는 더욱 깊고 간절한 입맞춤이었다. 지훈이 서연을 눕혔을 때 그녀의 눈에는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있었지만 곧 사랑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바뀌었다.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다. 젊은 날의 격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깊고 진한 교감이었다. 지훈은 서연의 모든 곳에 부드럽게 키스를 했고 그녀는 그에게 속삭였다. 형부, 오랜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았다. 성숙한 두 사람의 사랑은 조급하지 않았다. 천천히 서로를 배려하며 절정에 이르렀다. 사랑을 나눈 후 두 사람은 포옹한 채 누워 있었다. 서연은 지훈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후회하지 않아?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이제야 살아있는 것 같아요. 서연의 대답에 지훈은 그녀를 더 꽉 안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밤을 함께 보냈다. 새벽까지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다. 이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진정한 사랑을 확인했다. 현실의 무게, 미래의 불확실성 서울로 돌아온 후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방 안에 들어왔다. 지훈은 품 안에서 잠든 서연을 바라봤다. 잠든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복잡했다. 행복했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현실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서연이 천천히 눈을 떴을 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며 형부, 서연이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지훈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잘 잤어?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서연의 대답에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이 다가왔다. 이곳은 여행지였고 곧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우리 서울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서연이 불안해하며 물었다. 지훈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모르겠어. 솔직히. 지훈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세상의 시선이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지훈도 그 부분이 가장 두려웠다. 언니한테 미안해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지훈 역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지훈이 말을 잇지 못했다.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서연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다.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잘 모르겠어. 지훈이 힘들게 말했다. 하지만 서연을 놓기는 싫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알겠는데. 서연이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안고 있었다. 가족들이 알면 어떻게 할까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그것도 큰 걱정거리였다. 아마 반대할 거야. 당연히. 지훈이 현실적으로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서연의 질문에 지훈은 답하기 어려웠다. 정답이 없는 문제였다. 체크아웃 시간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무겁게 짐을 챙겼다. 행복했던 시간이 끝나간다는 것이 아쉬웠다. 정말 돌아가야 하나요? 서연이 아쉬워하며 말했다. 지훈도 같은 마음이었다. 그래야지. 현실을 피할 수는 없어. 지훈이 씁쓸하게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짐을 챙겼다. 기차역으로 가는 길은 무겁고 조용했다. 어제까지의 행복이 무색할 정도로 분위기가 침울했다. 같은 기차 타고 가자. 지훈이 제안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차 안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하지만 대화는 많지 않았다. 창밖 풍경을 보며 지훈은 생각에 잠겼다. 이 감정이 진짜인지 단순한 외로움인지 혼란스러웠다.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다. 우리 어떻게 지낼까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지훈은 확답을 주지 못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개찰구 앞에서 멈춰섰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럼 잘 가. 지훈이 어색하게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다. 연락할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일단은 시간을 좀 가져보자. 지훈의 대답에 서연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고 했다. 두 사람은 간단한 포옹을 나눈 후 헤어졌다. 고마웠어요. 정말.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훈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다. 집으로 돌아간 지훈은 홀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서연과의 시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지훈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죄책감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며칠이 지나도 그녀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간절해졌다.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욱 외롭게 느껴졌다. 흔들리는 결정, 커지는 갈등 제외 이후
몇 주가 흐르는 동안 지우는 딸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딸은 아빠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고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물론 처음에는 반대하겠지만 아빠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지우는 느낄 수 있었다. 고민 끝에 지우는 서연에게 다시 연락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거나 현실을 회피할 수 없었다. 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고 망설임 끝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우리 다시 만나자. 서연은 지훈의 전화에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형부, 그들은 다시 강릉에서 만났다. 이번에는 처음 만났던 펜션이 아닌 조금 떨어진 바닷가 마을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였다. 그들은 그곳에서 서로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지우는 딸과의 대화를, 서연은 언니에 대한 미안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훈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다. 우리 모든 걸 감당해야 할 거야. 세상의 시선, 가족들의 반대. 쉬운 길은 아닐 거야. 지훈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형부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과거의 흔적과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지훈과 서연은 함께 서울로 돌아왔다. 이제 그들은 숨지 않았다. 지훈은 딸에게 서연과의 관계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딸은 처음에는 당황하고 슬퍼했지만 결국 아빠의 행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서연 또한 가족들에게 지훈과의 관계를 고백했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 가족들의 충격과 반대는 예상했던 바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지훈과 서연은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편견과 싸워야 했고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용기를 얻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었기에 그들은 더욱 소중하게 서로를 아끼고 보듬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수군거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훈과 서연은 알고 있었다. 서로를 택한 이상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헤쳐나갈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사랑은 외로움을 채워주는 것을 넘어 서로에게 삶의 의미와 용기를 주는 진정한 사랑으로 거듭나고 있었다.